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추워가지고 저는 계속 긴팔만 이렇게 또 입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이 앱스테인 그 파일을 릴리스를 하는 그 투표를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다음부터 앱스테인 파일에 관련이 된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파일들을 한 90 몇 %는 공개를 했다고 해요. 한 2만 페이지 정도는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뭘 공개를 하라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의 공개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펜본디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앱스테인의 게스트 그 명단 그 리스트가 내 책상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지 않았습니까? 그 앱스테인 고객 리스트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다 라고 얘기들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팬분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고객 리스트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앱스테인이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친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친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섬에 관해서도 이렇게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착취범이지 않습니까? 성착취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그 릴리스가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100% 공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 조금 그 릴리스가 안 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어 있겠죠. 그 섬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착취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부터 이제 먼저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민주당이 더러운 짓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파일들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파일들을 공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고 있었죠. 막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하원에서 218표의 그 사인, 그 페티션 그 사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드디어 오늘 중으로 앱스테인 관련이 된 그 모든 자료들을 100% 다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이 앱스테인에 관련이 된 그 문서들 다 공개를 해라라고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표결에 이렇게 또 붙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법안을 누가 주도를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랑 그리고 공화당 의원이 같이 추진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원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사인도 다 받았겠다. 이제 표결도 이렇게 또 들어가겠다. 이제 투표를 이렇게 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180도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하원에서 지금 표결을 이렇게 또 하면서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앱스테인 그 파일을 공개를 하는 쪽으로 다 투표를 해라 라고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승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월요일에는 기자들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원도 통과를 하고 상원도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는 그 법안에 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조치를 다 취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에서도 만약에 이제 다 통과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이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안이 이제 효력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합니다.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은 30일 이내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앱스타인에 관련이 된 그 모든 문건들을 모두 다 공개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번 주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메일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 건의 아주 중요한 그 이메일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면서 수천 쪽에 되는 그런 이메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 더러운 짓들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었었다. 라는 그런 그 앱스타인의 얘기가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온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다 빨리 통과를 시켜라. 나도 사인을 하겠다. Nothing to hide. 나는 뭐 감출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뭘 한 것 같아요. 뭐 법무부 장관도 자기 거고 뭐 FBI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은 뭐 다 사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 앱스타인의 문건들 100% 다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얘기들이 또 나올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있지 않습니까? 빈 살만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빈 살만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에 무슨 뭐 암살 사건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카슈크지 암살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외교적으로 좀 이제 고립이 이렇게 또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을 이렇게 또 초청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만나고 뭐 국빈급으로 이렇게 또 대접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은 외교적인 그런 이제 고립 상태에서 드디어 벗어나가지고 국제사회로 이제 복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빈 살만이 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갈 것인지에 대한 핵심 주제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안보랑 그리고 군사 협력 이제 강화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F-35 미국 스텔스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승인을 이렇게 또 해줘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승인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F-35 뭐 스텔스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로 엄청난 그 동맹이 아닌 이에야 이제 팔지를 않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기술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보호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그런 논란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뭐 중국으로 이런 기술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미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런 안전 보장을 약속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F-35 그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이제 무기를 구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랑 관계를 이제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020년도에 아브라함 무슨 협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미국이 이제 합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합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이제 관계를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향한 명백한 그런 이제 경로를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가져지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이제 건설을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하는 것이랑 이 이스라엘이 이제 원하는 것이 워낙 달라가지고 외교 관계 정상화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핵 에너지 협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협정을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빈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국에다가 6천억 달러 규모의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공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또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휴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휴전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동이랑 이제 유럽의 경제도 이제 다시 활성화를 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기는 대통령이지만, 그런데 이 많은 그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트럼프 그 일가, 이 트럼프 이제 가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랑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이렇게 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빌딩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분명히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렇게 또 외교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자기 비즈니스 좀 잘 해줘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뒤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퍼주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뭐 이해 충돌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빈살만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제 스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스냅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식료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이나 뭐 노인분들 좀 이제 살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스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됨으로 해가지고 스냅이 끊겼었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끊기다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셧다운이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스냅은 다시 정상 지급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셧다운이 끝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렇게 또 내놓은 스펜딩 빌이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스냅을 이렇게 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또 내놓은 그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몇 년 안에 300만 명 이상이 스냅 혜택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200만 명 정도가 스냅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300만 명 가량이 뭐 10% 조금 이제 덜하게 이 혜택을 이렇게 또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통과가 된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work requirement가 더 강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그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면은 55세 이제 은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퇴를 한 사람들은 스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55세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이 상한제를 이제 높여가지고 55세가 아니라 65세로 이제 올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64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스냅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그 나이도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8세 미만까지는 미성년자로 이렇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가족에 18세 미만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또 쳐가지고 스냅을 더 이렇게 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18세가 아니라 14세 미만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냅 혜택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나이가 든 사람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부양 가족도 아니 14세 미만은 좀 이제 너무하지 않나? 그냥 18세로 이거는 둬야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4세 미만 그 자녀를 둔 가정들은 괜찮지만 14세 이상 그리고 뭐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둔 그런 이제 부모들은
이 스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한 3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나이 상한도 이렇게 또 돼가지고 80만 명이 스냅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숙자들한테 줬었던 것도 이제 뺏는다고 하고요. 네, 참전 용사한테 준 것도 이제 네, 뺏는다고 하고, 네, 이건 좀 네,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밖에도 네, 뭐 난민, 망명, 신천자, 인도주의적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네, 주는 것도 다 네, 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00만 명 이상이 스냅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연방 정부가 거의 대부분 줬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또 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정부도 같이 부담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주가 가난한 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들은 스냅이 아마도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스냅 혜택을 잃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냅 혜택이 줄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더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저소득층들도 이제 쓸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도 이제 쓸 돈이 없어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연방정부에서는 돈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줘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돈을 안 쓴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상위 뭐 5%, 상위 1%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이렇게 또 많이 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걷었었던 그런 세금을 이제 감세를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자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페데랄 그 세금을 안 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연방 세금을 뭐 몇십 년간 안 냈대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연방 세금 같은 거 안 쓰면서 세금을 안 걷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어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지금 끊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안 걷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이 돈을 못 벌게 된다. 이렇게 뭐 이런 혜택들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경제가 안 도는 것이거든요. 그만큼의 돈을 안 쓴다. 그만큼의 더 돈을 안 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올 말이죠. 뭐 내년 초에 아마 내년 초에 뭔가 일어나도 좀 이제 나쁜 것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벌써부터 뭐 주식 시장이 또 다시 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 도시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민 당선국들이 뭐 아이스들이나 뭐 보더 패트롤들이나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집중 단속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샬롯에 있는 맥클렌버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학생들이 대규모로 결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맥클렌버그라고 하는 그 교육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육구의 학생들이 2만 1,000명이나 지금 결석을 했다. 2만 1,000명 결석을 했대요. 이 아이스들이 막 놔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2만 1,000명이 결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학생 수의 15%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좀 이제 신분이 별로인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안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진짜 아주 그냥 미 전역을 들쑤셔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교육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교육구의 이제 31%가 히스패닉 학생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가량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 좀 이제 신분이 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결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샬럿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아이스들 뭐 보더 패트롤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이민단속 불체자 이민단속을 지금 빡시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번 주말에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또 단속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13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체포를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만 81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포가 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절반 정도는 진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절반 정도는 범죄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경범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잡아들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샬럿 시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이민 단속국들이 샬럿에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들쑤셔 놓고 있는데 너무나 깊이 우려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샬럿에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샬럿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그리고 헌법적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민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시민들의 뭐 지지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샬럿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도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도시들에다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계속해가지고 이민 단속국들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인디애나주에서 어떠한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이렇게 또 청소를 하는 부부가 어느 집에 이렇게 또 갔다가 아내가 그 와이프가 집 앞에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소가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1월 5일에 7시에 어떤 집에 부부가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집을 이렇게 또 치워주려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소업체에서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부부가 가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선 이제 남편은 이제 청소 도구를 이렇게 또 챙기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만 그 집 앞에 이렇게 또 갔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 갔는데, 그런데 집안에서 누군가 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집주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집에 있다가 집 앞에서 뭐 딸그락딸그락 그런 소리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총을 가져와서 그냥 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면은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아무런 대화가 안 일어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냥 쏜 것 같다. 한 발을 쐈다고요. 한 발을 쐈는데 그 한 발이 이제 머리에 맞아가지고 바로 이제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총을 쏜 사람은 그 집주인은 62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망한 그 여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마리아, 히스패닉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30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30대. 30대이면서 내 자녀를 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제 꾸려 나가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집에 갔다가 이제 청소를 하러 갔다가 집을 잘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총을 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간에 한 방을 이렇게 또 쐈는데 머리에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이거는 voluntary manslaughter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10년에서 30년의 이제 징역형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디애나 주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tand Your Ground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신의 집에 이렇게 또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우리 집을 이제 침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치명적인 무력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주가 31개 주가 되는데, 인디애나주는 그 Stand Your Ground 법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앤더슨 그 60대 이 집주인은 아니 집에 누가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가해자 측 그 변호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 뭐 창문을 깬 것도 아니고 막 문을 막 연 것도 아니고 그냥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총을 쐈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진짜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충분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임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문을 이렇게 또 보니까 문에 이제 총알 자국 하나가 있다고 하고요. 그 총알 하나 써가지고 이 여성이 이제 머리에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했고, 그리고 문을 이렇게 또 보니까 문을 억지로 연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잠금 장치를 뭐 강제로 막 이렇게 열려고 한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성은 이제 청소를 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제 문을 이제 이렇게 했겠지. 열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막 억지로 막 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2층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건 뭐 전혀 위협이 없었고, 아니 누가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그러면 총을 쏴야 되냐라는 그런 소리지. 이 집주인은 아니 누구세요? Who's this?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인디애나주 이제 대학교 뭐 법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합리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집주인은 두려움 때문에 총을 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당방위법을 적용을 하기에는 불법적인 진입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막 억지로 열려고 한 그런 게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문을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했다고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게 정당방위다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인디애나주 법학 교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이제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이제 청소업체에서 잘못 가르쳐주긴 가르쳐줬지. 우선 주소를 잘못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앞에서 문을 따그락따그락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총을 쏠 그럴 이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집주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뭐 분명히 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총을 들고 오거나 뭐 칼을 들고 오거나 뭐 일부러 뭐 강제적으로 뭐 창문을 깨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총을 맞을 그럴 상황이지. 그런데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집 앞에서 문 앞에 있다가 총을 맞은 것이지 않습니까?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유죄를 좀 잘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렇게 서던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략 한 뭐 6명 정도가 요번 이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러면서 이 중에 4명 사망한 것은 샌디에고 근처에서 어떤 배가 뒤집혀 가지고 4명이나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디테일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이제 멕시코로부터 이제 미립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던 어떤 보트가 뒤집히다 보니까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몰고 있었던 이 남성을 지금 연방 검찰에서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샌디에고 임페리얼 비치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보트를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작은 이제 보트였으면서 9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또 뒤집히면서 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명이 구조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 대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배를 운전을 했었던 선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선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불법적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미립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금전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받고 배를 타고 미립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립국한 거 그리고 사람들을 사망케 한 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혐의가 이 기소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둘 다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종신형 아니면은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미립국 같은 거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피트밖에 되지가 않는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보트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9명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뭐 굉장히 비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리고 뭐 기상이 굉장히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 이제 파도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트도 문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뭐 기상 악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보트에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멕시코로 되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선장은 이거를 거부를 하고 그냥 계속해가지고 샌디에고로 이렇게 또 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샌디에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모터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또 덮쳐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또 뒤집히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선장은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또 탈출을 자기 혼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 뭐 4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배가 이렇게 또 뒤집히면서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해도 선장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또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승객을 구조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죄를 달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워싱턴에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그 소유주 모임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임팩트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노멀라이즈를 했다, 정상화를 이렇게 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된 그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지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나는 대규모 규제를 삭감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텍스 같은 것들도 이제 낮춰주고 규제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또 풀어줬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내가 낮춰줬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하고 있고 우리 미국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주장을 한 것이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 라고 주장을 계속 이렇게 또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주장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비난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당신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물가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올라가 있다. 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가스 같은 거, 전기세 같은 거 다 올라가고 있고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도 다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은 더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시장도 더 나빠지고 있는데 전혀 내려가지가 않고 다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맥도날드 그 모인 자리에서 오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분명히 미국의 생활비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 케네디 주니어한테 나는 뭐 빅맥을 먹게 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소고기 가격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그냥 이제 말았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는 거야. 진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짱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얘기를 하면 그게 맞아. 인플레이션 없어.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있어. 내가 싹 다 잡았어. 미국의 골든 에이지는 바로 지금이야
라고 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피들은 그걸 또 믿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시각을 갖는 게 요즘 들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내린 이 서던 캘리포니아, 뭐 서던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비도 이렇게 또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65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비를 요번에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 이제 토요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65년도 11월 15일 그때 엄청나게 내린 이후에 요번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린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그 기록 갱신을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팜스프링에 1인치 정도의 비를 이렇게 또 내렸다. 굉장히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리버사이드에도 1.5인치 정도의 비를 이렇게 또 내렸고, 그리고 이제 산타하나에 2인치 정도의 비를 이렇게 또 내렸고,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에 1.2인치 정도의 이제 비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종전 기록이었던 1965년도 그 기록을 모두 다 이렇게 또 깨버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내렸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뭐 라니냐가 엘니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닷가의 온도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비구름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비구름이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대기의 강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뿌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샌디에고에서 배가 뒤집혀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비가 이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도 이제 비가 좀 이제 내렸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이제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뭐 오늘 저녁이나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번에는 지난 토요일처럼 굉장히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앱을 이렇게 또 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비가 오네요.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만 이렇게 또 비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엄청나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또 이제 비가 내리니까 그거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비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아니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엄청 추워. 뭐 자는데도 이불을 바꿨거든요. 이불을 바꿨는데도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추워서 이렇게 또 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여행객들이 이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 여행객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비행기표를 캔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캔슬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의 새로운 그 여성 총리 있지 않습니까? 여성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 타이완을 침공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발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난 분노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려던 그 여행 계획을 다 캔슬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50만 장의 항공권이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거를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오는 두 번째로 많은 여행객들이 바로 중국인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 50만 명이 오려고 했다가 이제 비행기표를 다 캔슬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여행업계에서 좀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일본에 있는 뭐 여행 회사의 주가가 지금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 업체들도 뭐 소매 업체들 가진 그런 이제 주식들도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 영화 상영이 연기가 되고 뭐 캔슬이 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일본한테 그 총리가 말한 거 철회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철회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중국하고 미국하고 외교적인 그런 갈등이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나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한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일본인들은 좀 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공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봤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마두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의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책찍과 당근 그런 전략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갱단들, 뭐 마약 갱단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갱단들을 베네수엘라 갱단들을 다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국방부에서는 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병력들을 집결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 2차 대전 그 병력보다 더 크다고 해요. 지금 뭐 15,000여 명 이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5,000여 명에서 17,000여 명이나 되는 해군들, 뭐 항공모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도 여기에 있고, 뭐 거기 뭐 스텔스기 뭐 F-22, F-35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두로 정권의 어마무시한 압박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이제 정권 이양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이제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미국한테 협상을 시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미국 뭐 정치범 뭐 석방을 이렇게 또 해주고 뭐 이민자들 뭐 하고 뭐 석유나 뭐 금 같은 거 어떻게 해서인지 뭐 트럼프 대 행정부에 이렇게 또 주려고 하고 있고 협상을 이렇게 또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마약들 나오고 있는데 내가 다 처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들 나오는 족족 다 이제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병력을 여기다 이렇게 또 집결을 시키고 있으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측이 이렇게 또 원하는 것은 평화롭게 이 마두로 정권을 작년에 이제 정당하게 당선이 됐었던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한테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을 하는 것을 유일한 협상 옵션으로 지금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두로가 계속해가지고 권력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는 얘네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런 뭐 갱단들, 뭐 마약 카르텔들 이런 애들이 우리 미국에다가 마약을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쳐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틈을 타가지고 또 이제 마두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마두로 대통령은 요번이 마지막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마두로는 어떠한 결정을 이렇게 또 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0.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수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막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1.3%, 1.4%, 1.5% 정도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A에 관련이 된 그런 기술주들이 이 가치가 너무나 버블이 되어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떠면서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오늘 들어가지고 2%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만 이 엔비디아는 10% 정도 이렇게 또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너무나 이제 부풀려진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그런 이제 버블, 그런 것들 이제 우려 때문에 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주 안에 엔비디아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내일 수요일 장을 마감을 한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Magnificent Seven, 그런 이제 기술주 주식들도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3%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노동시장 그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그 4주간의 민간 고용주가 2,500개의 일자리를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노동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었거나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증거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노동시장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들이 다 이렇게 또 좀 내려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4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9만 달러가 이렇게 또 깨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9만 달러 살짝 이렇게 또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9만 3천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은 9만 달러가 이렇게 또 깨지면서 4월 22일 이후로 최저점을 이렇게 또 찍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 사상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를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다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나스닥 100이랑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 애널리스트는 이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서로 이제 연관지어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의 이제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면은 1.8조, 1.8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지금 32 트릴리언 달러 규모의 나스닥 시장을 이렇게 또 흔들고 있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도 이제 내려가면 같이 나스닥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연관성이 좀 이제 커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스닥 내려가면서 같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또 인하를 하는 것을 아마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연준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또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확률이 50%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번 달에는 95% 이상으로 분명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50%대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안 내릴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홈디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홈디포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홈디포 주식은 오늘은 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8%가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홈디포 주식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한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미국 소비자와 그리고 주택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는 그런 주식이 바로 홈디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디포의 매출 둔화는 주택 시장에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홈디포가 왜 이렇게 좀 이제 매출이 정체가 되고 이러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 몇 년 동안 6%에서 7% 사이로 이렇게 또 머물면서 주택 시장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가지고 홈디포 매출도 이렇게 또 줄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택 리모델링을 이렇게 또 하거나 대규모 주택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소비자 수요를 감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도 만만치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림으로 해가지고 이 홈디포에서 내야 하는 그런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도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홈디포의 재고의 절반 이상은 해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디포가 팔고 있는 절반가량은 이 수입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별로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홈디포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좀 이제 암울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글에서 그 제미나이 AI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3.0을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AI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 챗 GPT를 엄청나게 잘 썼거든요. 잘 썼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챗 GPT가 조금 이제 느려진 거야.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 그래가지고 좀 이제 짜증나가지고 이제 제미나이를 써봤거든요.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제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미나이는 이 제미나이 2.5 출시를 한 뒤 8개월이 지나가지고 제미나이 3.0을 지금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미나이 3.0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프롬프트, 그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더 정확하고 더 많은 결과를 이렇게 또 내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제미나이 3.0은 사용자의 맥락,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의도, 인텐트를 잘 이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잘 파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더 똑똑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요즘 들어가지고 저 AI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발전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쫓아갈 수가 없어. 너무나 계속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편합니다. 이 AI가 예전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막 찾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찾는 것도 귀찮은데, 그런데 이제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제미나이가 다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싹 다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알려주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챗 GPT를 이렇게 또 많이 썼다가 요즘엔 좀 느려져가지고 제미나이 쓰는데, 제미나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구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AI가 이제 미래이다. 그리고 지금 이 AI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기업이 바로 이제 구글이다라고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AI 챗봇 경쟁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챗 GPT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1위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챗 GPT는 주간 사용자가 7억 명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미나이는 월간 사용자가 6억 5천만 명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제미나이의 이 월간 사용자가 챗 GPT의 주간 사용자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먼저 써본 것을 계속 그냥 쭉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챗 GPT에 계속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챗 GPT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려져가지고 제미나이를 이렇게 또 써봤는데 제미나이가 더 좋더라고요. 제미나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좋은 모델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 챗 GPT도 빠르게 더 좋은 모델을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경쟁이 좋으면은 고객들은 더 좋죠. 뭐 거의 무료로, 지금은 뭐 거의 무료죠. 무료로 이러한 이 AI를 그냥 공짜로 이렇게 또 더 좋은 거를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대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구글 제미나이 3.0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제미나이를 더 또 써봐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파네라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또 이제 파네라 커피에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네라 뉴스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네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파네라가 이 요즘 들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파네라는 좀 이제 가격을 살짝만 올리고 음식을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포션도 줄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이렇게 또 줄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또 잃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네라는 그 잃었었던 고객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파네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 최고의 패스트 캐주얼 체인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폴레에 밀리고 판다 익스프레스에 이렇게 또 밀려가지고 3위로 내려앉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이렇게 또 감소를 한 이유는 이 포션이 작아지고 음식이 작아지고 그리고 물가가 살짝 올랐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잘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 샐러드를 이렇게 또 시키면은 로메인 상추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샐러드를 이렇게 또 시키니까 로메인 상추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싸구려인 아이스버그 상추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섞어서 샐러드를 이렇게 또 내주더라. 그리고 이 방울 토마토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르지도 않고 그냥 안에다가 넣더라. 그리고 아보카도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넣더라 라고 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에너지 음료이고 카페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먹고 이제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음료도 이제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시려고 하는 그런 음료 가지수도 이렇게 또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객들이 발을 이제 끊었다고 합니다. 끊으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CEO는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파네라 라이즈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식품들의 품질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재료들을 더 이제 뭐 아이스버거 같은 거 넣지 않고 이 로메인 상추만 이제 넣고 이 포션도 조금 더 이제 늘리고 뭐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도 더 자르고 사람들 더 많이 써가지고 고객의 불편을 해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양을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는 이 음식의 양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면은 음식이 양이 조금이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은 다음에 싸가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만큼 양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런데 양이 적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 가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네라에서는 양을 늘리면서 조금 이제 가격을 올리더라도 양을 더 많이 이렇게 또 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 올리면서 양을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저렴이 버전의 그런 이제 메뉴들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중산층들, 고소득층들을 위한 메뉴도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을 위한 메뉴도 이렇게 또 내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파네라 뉴스도 있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파네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으면서,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